사주면 아이가 와 내가 좋아하는 분야책이다 어서 읽어야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아이한테 눈빛으로 말해야지. 운명이야. 이번 생은 포기하렴. 나중에 책류가 안 하는 집에 태어나렴. 다음 생에. 눈물 흘리고 업고 찢고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아무도 안 해주는 거야? 왜 나만 그러는 줄 아는 것 같은 거야? 육아 내공이 인생 내공이다. 유쾌한 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육아 선배께 좀 한 수 배운다는 네. 마음으로 한번 준비한 거 모든 거 다 여쭤보고 예. 마음껏 네. 뭐든지 다 뜯어가세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힘든 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정말 순간마다 되게 열정적으로 살아오셨고 그런 네. 원동력이 뭐라고 보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가장 큰 거는 그러니까 죄책감. 이 감정을 터부시하고 좋지 않은 감정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 그리고 또 제가 자라면서 약간은 행복하지 않은 그 마음, 쓸쓸한 마음 조금 더 단란하고 화목하고 즐겁고 온전히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 느낌을 받고 싶다라는 열망이 이제 제 안에 계속 있었었는데 힘들게 아이를 낳고 나서 정말 잘 키울 줄 알았는데 웬걸 너무나 수시로 돌변하는 제가 그럴 때마다 계속 마음을 다잡으면서 더 잘해줘야 되는데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더 계속 열심을 냈던 것 같아요. 그 작가님의 육아 내공을 한마디로 한번 좀 여쭤본다면 어떻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 싶으세요? 가장 저에게 장착된 가장 큰 내공, 인생 내공, 육아 내공은 슬픔 뒤로, 핑계 뒤로 숨지 말자. 끝까지 한번 해보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죽도 되고 밥도 되니까 네. 일단 해보자. 그건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한국 사회에서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나이가 굉장히 어려지고 맞아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영어 공부를 맞아요.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내 자식만큼은 이제 영어 때문에 고통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싶으셔서 많이들 시키시는데 이 영어 공부 때문에 고민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보고 계실 것 네네. 같아요. 예, 내공 좀 풀어주십시오. 영어에는 진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시간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는 가르치거나 공부시키거나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노출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핀란드 국민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미국이나 영국의 방송을 그냥 아기 때부터 그냥 틀어주니까 영어를 아기 때부터 그냥 듣고 잘하는 거예요. 영어 소리를 계속 들려만 줘도 얘는 그게 공부거나 내가 학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영어 옹알이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조기 교육도 아니고 영재 교육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한이는 영어도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음에도 지금까지 문법을 몰라요. 정말이에요. 이거 진심이거든요. 하은이 좀 불러봐 볼까요? 그러니까 딱 기본은 영어책. 영어책이 밥이고 영어 DVD는 반찬이고 근데 그 들을 만한 컨텐츠 내용 정말 귀한 얘기들이 그 내용의 문맥에 맥락 안에 녹아져 있으려면 책을 읽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결국은 읽는 능력이에요. 작년도도 불수능이었고 국어가 굉장히 어려웠고 영어도 어려웠는데 그 지문이 괜찮아요. 끝나지 않아. 네. 계속돼요. 맞아요. 이거를 그리고 또 한글로 다 해석을 해서 풀게 해도 틀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영어책을 많이 읽는 거, DVD를 많이 보는 거, 그 구어체를 많이 듣는 거는 시험이든 실생활이든 내가 뭐 유학을 가든 어디 이민을 가더라도 너무나 좋은 끝내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책 아비투스라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7가지 자본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가장 아이한테 키워주고 싶고 오래 걸리고 큰 돈이 들어도 해줄 수 없는 게 문화 자본이잖아요. 근데 정말 다양한 영어책들에 그 녹아져 있는 그 사회의 문화, 애티튜드, 방식 이런 사고들이 너무나 재밌고 귀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키워줄 수 있는 진짜 일석이조, 일석십조, 일석백조의 이런 방식의 영어책 육아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영어책 싼 거 요즘 많이 있거든요. 싼 거, 싼 DVD 해서 그냥 틀어주고 읽어주면 아이는 영어를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고 절대 우리 꼴 날 수 없는 완벽한 바이링구얼이 가능한 그런 외국 아이가 됩니다. 네, 약간의 수고라면 당근마켓에 아우, 접속해서 그럼요. 이제 영어책들 그럼요. 좀 네. 사오고 그 시절에 어떻게 좀 구하러 다니셨어요? 그때는 진짜 어려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네. 좋은 시절에 네. 아이 키우시는 거고 요즘 당근도 있고 뭐 중고나라도 있고 근데 그때는 영어책이 너무 비싸서 영어책은 저는 다 그냥 정품 새 걸로 다 사서 그러니까 영어책 사는데 돈이 좀 들어갔는데 그래도 영어 학원이나 영어 유치원 보내는 집보다는 훨씬 더 덜 들었죠.
이거는 영어 책을 내가 10몇만 원으로 뭐 노부영이 됐든 리더스북이 됐든 뭐 이런 거를 사도 그게 1년, 3년, 10년 계속 집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수시로 볼 수 있으니까 삶과 함께 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너무 좋은 투자죠. 사실 거의 1세대 엄마표 영어에 좀 맞아요. 신선한 바람을 맞아요. 한증인이시잖아요. 수조세죠. 네. 옆에서 또 같이 공부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엄청. 네.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그냥 내가 읽어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발음도 이상하고 문법도 잘 모르고 아이가 물어볼 때마다 엄마 화장실 좀 빨리 갔다 올게 잘 모르겠고 사전을 들춰볼 수도 없고 이런 난관들은 많았는데 자꾸 읽고 하다 보면 저도 익숙해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뇌의 가소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놀라웠던 게 제가 아이를 한창 영어책 읽어줄 때는 35, 6, 7, 8, 40 이렇게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또 DVD도 그냥 옆에서 살림하면서 다 같이 봤거든요. 정말 눈이 뜨이고 입이 열려요. 아이를 알려주다가 내가 영어를 네. 잘하게 되는 이런 신기한 네. 경험을. 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FC로 이제 네.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기 전에 했던 일이 한 4년 정도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영어 유치원 방과후 뮤지컬 잉글리시 선생님을 하게 됐어요. 그 정도로. 네. 와. 네. 놀랍죠? 네. 영어 전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셨구나. 이거는 굳이 아이를 잘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경력 단절이란 말도 그냥 저는 좀 약간 네. 그렇지만 나중에 뭐 재취업을 하든 네. 뭔가 나의 잡을 찾을 때도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세대 이제 책유가 선배님으로서 네. 책유가를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추천을 네. 해주셨는데 직접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저는 똑똑해지고 싶었어요.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많이 했고 내 자식은 내 아이는 무언가 도전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어떤 대화를 해도 뭐 역사든 문화든 뭐 신화든 과학이든 수학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술술술 이 친구 만나면 참 재밌어. 이 모임에 얘가 꼭 나왔으면 좋겠어. 대화가 풍성해져. 아 나도 걔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런 존재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고 그러다가 이제 푸름이 이렇게 영재를 키웠다라는 이제 그게 저의 책의 어떤 발단이었고 그래서 그리고 책을 많이 읽어주다 보니 여기서 너무 다양한 세계 여러 나라의 그런 배경 지식을 토대로 한 이야기거리, 문학, 비문학 얘기를 계속 해줄 수 있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계속 티키타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제 아이의 성격이나 인성이나 개성이나 취향에도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 아이도 되게 저와는 다르게 쾌활하고 발랄하고 외향적인 아이로 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지성, 감성, 내면, 뭐 인성, 뭐 건강, 관계, 사회성, 뭐 더 없어? 100개도 얘기할 수 있어. 나 밤새서. 모든 면에 있어서 너무나 도움되는, 육아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셨구나. 아이 책을 읽어주는 그거 자체만으로도 제가 힐링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러면서 저도 육아가 잘 안 되니까 이런 육아서를 찾아 읽다 보니, 제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실천을 하게 되고 이렇게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또 제가 제 책을 읽다가 보면 아이 책도 더 열심히 읽어줘야 되겠다. 또 여기서 또 받은 위로로 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또 내 책을 읽게 되고 계속 이렇게 아이 책과 엄마 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선순환으로 독서하는 삶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작가님이 정말 그 읽으시면서 너무나 큰 변화를 느끼시니까 맞아요. 또 이게 아이한테 잘 네. 전해지기를 바라셨던 것 네, 같아요. 저 오늘 그거 간증하러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사춘기가 오고 맞아요. 책 읽는 것 때문에 갈등을 겪는 가정도 있으셔서 그런 고민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취학 시절에 미처 좀 도움을 주지 못했던 부모님들이 고민이 많으신데 그 친구들 책 읽기 싫어하는 친구들 어떻게 하면 좀 읽게 할까요? 중요한 거는 관건은 읽힌다요. 이게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읽혀야 하는가? 그게 아이마다 방법이 다 다르고 그 진짜 어느 구름에서 비 내릴지 몰라요. 모든 구름을 다 건드려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이한테 스티커도 줘보고 떡볶이는 정말 많이 저는 온 전 세계 모든 떡볶이를 제가 다 만들 수 있어요. 돈도 줘보고요. 영어책도 한창 이렇게 몰입해서 읽힐 때는 영어책 1000권 읽으면 엄마가 핸드폰 사줄게. 그래서 그때 퓨즈폰을 그래서 3학년 때 사주게 된 거고 늦게 하는 아이들은 그래서 이 아이가 좋아하는 그 분야를 이 분야에 맞는 책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4학년 남자애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모두 다 관심 있는 게 핸드폰이에요. 그렇죠. 유튜브고 게임이에요. 그렇다고 게임에 관련된 걸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닌텐도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다. 그럼 닌텐도에 관한 책들을 막 사고 동물 좋아하면 동물에 관한 책을 사고 큐브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기나 군사, 역사 이런 거 조금 관련된 책을
살 수 있는 거를 다 사요. 비싸든 싸든. 사서 어떻게든 사주면 아이가 와 내가 좋아하는 분야책이다. 어서 읽어야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아, 또 샀어. 아, 나 진짜 짜증나. 전집이 들어올 때마다 이 아이는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그걸 전제로 깔고 가야 돼. 하나, 아이한테 눈빛으로 말해야지. 운명이야. 이번 생은 포기하렴. 나중에 책류가 안 하는 집에 태어나렴. 다음 생에. 어쩔 수 없어. 읽어다오. 읽어라. 네. 좀 네. 양심이 있으면 읽어라. 해도 되고.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계속 줘가면서 읽게끔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아이가 어느 순간 진짜 아하.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거 재밌는데? 이거 한번 더 읽어볼까라는 순간이 아주 미세하게 약한 요거를 포착하셔서 그때 조금 더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거실에는 책만 있어야 돼요. 장난감이나 이런 게임기라든지 이런 거는 다락방 구석에 넣어놔도 애들이 기가 막히게 하기 때문에 책류관은 정말 환경 구현이거든요. 엄마는 저는 환경 구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찌됐건 그 책을 어떻게 읽게끔 하고 그거에 관련된 어떤 영상이 있으면 무조건 다운받고 찾아서 그럴 때는 유튜브를 활용하더라도 네 이렇게 해서 읽게끔 해서 또 사주고 또 사주고 또 사주고 하게 되면 애가 만약에 지구과학으로 뚫어내요. 군사 무기로 뚫어내요. 아니면 정말 큐브로 뚫어내요. 그러면 그게 점점점 다른 쪽으로 번지거든요. 확장이 네네네네. 네. 그리고 그때마다 계속 감탄해주고 칭찬해주고 네. 감탄 안 나와요. 칭찬 안 나와요. 진짜 야 씨. 이거 한 번 얼만데? 읽어놓고 진짜 티를 내고 막 이게 들어도 진짜 꿀꺽꿀꺽 삼키면서 정말 잘 너무 고맙다. 진짜 읽어줘서 나는 읽어줘서 고맙다라는 말 비굴하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4학년이라도 저는 책 읽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늦지 않았다. 네. 네. 늦었다고 생각하는 엄마만 있을 뿐이에요. 혹시 그러면 만화책이라도 네. 어떻게 괜찮을까요? 시작을? 시작을 네. 흔들리고 저는- 계세요. 네,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늦은 이제 책 읽기로 어떻게든 네. 해야 될 때는 약간 좀 활용을 하셔야죠. 네. 치고 빠지는 개념으로, 단타로.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뭐까지 해봤냐면, 아이가 한동안 이렇게 초등학교 때 웹툰에 빠지는 경우 많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무조건 웹툰을 다 만화책으로 다 사줬어요. 네, 비싸더라도. 그러니까 저희 집은 책 구입 무한지대이기 때문에 웹툰, 그러니까 저희 집은 광풀 시리즈 다 있고요. 집에 놀러 가면 못 나오겠어요. 못 볼 책이 나옵니다. 너무 저희 많아가지고. 집은 한 숙박하셔야 되죠. 이제 저도 이제 아이를 책을 사 보려고 많이 또 알아보고 했지만 사실 그거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좀 네네. 엄마로서 시간도 많이 써야 네. 되고 네. 에너지도 많이 써야 되는 일인데 네. 그때 어떻게 또 그때 쓰는 에너지가 나중에 아이가 막판에 포기하는 때 슬피 통곡하는 에너지보다 100분의 1도 안 돼요. 아, 검색하고 알아보는 시간 저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칼비테의 아버지가 키울 때 나는 아이의 호기심과 그 열정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글에 제가 밑줄을 100줄을 쳤던 것 같거든요. 조금만 반성하고 네. 네. 사교육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아이에게 좀 시간 부자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네. 사교육을 좀 덜 시켜보자라는 맞아요. 결심을 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신데 하은양 키우실 때 내 아이만 뒤처지면 어떠나 이런 불안감을 한 번도 안 느끼신 아유, 적은 없으셨을 그러면 것 같아요. 거짓말이지. 네. 아우 당연하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김불안이에요. 불안 초조, 두려움과 걱정. 그냥 사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러셨구나. 네. 근데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불안 자체가 저한테 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냥 가솔린이 돼가지고 네. 여기까지 오게 되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든 없는 살림의 애를 잘 키워야 된단 네. 말이죠. 그러니까 불안하죠. 엄마들이 그래서 학원을 보내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많은 엄마, 2,000, 3,000명의 엄마를 만났고, 가정방문만 한 2,000가정을 내가 네. 다녀봤는데. 이 뒤에 2,300명의 지금 엄마들이 그러면 보이시죠? 그렇구나. 아우라가 이렇게 보이시죠? 네. 전국 팔도를 제가 다 이제 미국까지도 이제 갔다 왔는데 네. 사교육을 많이 시켜서 정말 만족해하는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사교육을 많이 해서도 잘 큰 아이들은 책도 많이 보고 경험도 많이 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어떤 문화, 영화 이런 것도 많이 봤는데 아시다시피 시간 부자 네. 사교육을 많이 다니려면 시간이 없어요. 피아노 학원 하나만 다녀도 바빠요. 피아노에 수영 하나만 다녀도 애가 너무 피곤해요. 이게 통시간이 많아야 이것저것 막 뻘짓하다가 책이나 좀 봐볼까 이러면서 책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책 읽어가지고 내가 공부해서 이거 시험 봐야 돼. 이거 레포트 내야 돼. 독후감 써야 돼. 그럼 이것도 공부가 돼버리기 때문에 애들이 흥미를 안 느껴요. 책은 이꼬르 재미거든요. 놀이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불안이 올라올 때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날 검색 들어가요. 그냥 밤새 검색 들어가서 어떤 전집 사줄까. 내 친구가 여기 청담어학원 넣었어. 그럼 저는 영어 사요. CMS 수학학원 보냈어. 그럼 저는 이제 수학 동화 사요. 저는 그 동화책으로 여기서 읽으면서 거기 CD 들려있는 거 틀면서 미술 카드 가지고 놀면서 그냥 편하게 내복바람에 머리 안 감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 그 삶 자체가 너무 재미가 편한 거죠. 언제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또 아이에게 놀라운 어떤 지식을 또 함양해주는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저 집에서 편안하게 정말 그 습득하는 정보가 최고의 또 정보기도 하죠. 맞아요. 그리고 방학 때가 유일하게 책 많이 읽힐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기. 방학 때 밀린 공부 사교육 보내도 좋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뭐 네 돈 쓰는 거니까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네. 근데 정말로 제가 강조하는 거는 사교육이 진짜 효과 있게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사교육을 절대 죽을 때까지 시키지 마라. 저는 정말 아니고 옛날부터 계속 책에도 썼고 강연에도 얘기하고 블로그에도 썼던 게 사교육을 정말 적절한 시기에 효율적으로 좋은 선생님을 과외로 붙여서 1:1 이 멘토링을 해서 이 성적을 확 올릴 수 있게. 예를 들어서 하은이 같은 경우에도 수학이 좀 부족하고 진도를 나가야 돼요. 수학 가해 시켰습니다. 근데 그때 얘가 사치견산이 안 되거나, 그렇죠? 기본적인 게 안 돼서 선생님이 포기하거나 답답해서 가슴을 치시면 안 되잖아요. 아이의 어떤 하드웨어는 탄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히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제가 뭐 책 사교육을 혐오하거나 싫어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을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마 좀 이어지는 질문이긴 한데 집집마다 또 도움이 필요한 데가 있어요. 맞아요. 저도 뭐 이제 일을 하다 보니 아이를 온전히 또 책만 보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저희 엄마가 다 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교육을 보내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제대로 활용하는 법을 우리 하은 양 이야기 해주셨지만 좀 더 팁을 주신다면 어떻게 좀 활용해 볼까요? 그러니까 동네 카더라 통신이나 옆집에 뭐 다녀 이런 거보다는 아이가 좋아할 만한 거를 잘 선별해서 다녔으면 좋겠고 어떤 학습적인 학원은 그닥 많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린 시절에는 많이 놀고 체력 정말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진짜 입시할 때 보니까 와 체력 너무 중요해요. 체력과 지구력, 인내력, 엉덩이 힘.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런 예체능 관련된 거를 보냈으면 좋겠고 정말 아이가 엄마 나 수학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소규모의 아이한테 조금 더 맞는 쪽으로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오래 다니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독자님들 대체로 이제 초등 부모님들이 많으시고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교육에. 혹시 초등 때 요거만은 좀 꼭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싶으신 거 있으세요? 초등 때 수학이 너무 처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은이가 계속 얘기하길 엄마 초등 수학은 어렵지 않아. 초등 수학은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얘가 밥 먹듯이 해서 수학 시간에 진짜 초집중해라 이 얘기는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수학이랑 수학 익힘책은 한 세트를 더 사서 집에 항상 뒀고요. 진짜 그 수학 교과서를 씹어먹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좀 부족하다 싶고 아이가 조금 더 잘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아주 쉬운 브랜드 얘기해도 되나요? 디딤돌. 문제 해결의 길잡이. 조금 더 원하시면 센수학. 네, 만점왕. 할 거 너무 많다. 제가 이걸 다 했다는 게 아니고요. 하은이는 이 중에서 진짜 제일 쉬운 거. 선대교육 디딤돌 하나만 했었는데요. 이것도 매일 하자고 하니까 매일 싸움만 돼가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 그럼 얘는 이제 일요일마다 울면서 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 해도 수학 8, 90점은 그냥 나와요. 분수, 소수, 이제 도형 이런 게 나오면서 4학년 때부터 조금 힘들어지고 3학년 때 영어 나오고 사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엄마들이 멘붕에 빠지고 그럼 이제 수학을 막 돌리기 시작하면서 영어는 이제 뒤로 처지고 국어는 이제 포기, 자포자기. 근데 매년 국어는 불수능. 지금 이 딱 흐름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책은 계속 읽히면서 수학은 수업 시간에 미친 듯이 열심히 하고 교과서는 너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라. 그냥 현행만 열심히 하고 방학 같을 때 수학이 약간 좀 늦춰지는 것 같아요. 저는 복습. 복습. 오히려 복습을 시키셨구나. 쭉 말씀을 들으니까 이 관통하는 이야기는 정말 수학은 기초를 탄탄하게 초등 때 잡아주신 것 같네요. 맞아요. 비록 눈물도 좀 흘리긴 했지만 눈물 흘리고 업고 찍고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아무도 안 해주는 거야? 왜 나만 그러는 줄 아는 것 같은 거야?
이런 참혹한 현실을 왜 선생님들 말씀 안 해주시지? 지금도 다시 돌아간다면 초등학교 때 시키고 싶은 사교육이 2개가 있어요. 큐브랑 딱 3개다. 서예랑 바둑. 이유도 여쭤볼까요? 큐브, 서예, 바둑? 이 손 계속 움직이는 게 이 말초신경이 계속 이게 다 연결돼 있어서 어렸을 때 하게 되면 두뇌 발달, 전두엽 발달이 좌뇌우뇌 발달이 굉장히 원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계속 움직이고 서예도 그렇고 바둑도 그렇고 계속 생각하고 그리고 계속 복기하면서 복습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공간 이 지각 이 꿀팁 정말 잊지 마시고요. 서예 그리고 글씨를 그러니까 예쁘게 쓴다기보다 하면서 진짜 조미 쑤시는 아이를 앉혀서 서예를 쓰게 한다는 것 자체가 집중력, 지구력, 인내력, 몰입력 그런 것들을 막 키워줄 수 있는 요즘 세상에 절대 먹히지 않을 것 같죠? 스티브 잡스도 서체를 연구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다 통합니다. 네. 아이들이 좋아하면 한번 가정에서 적용해보시면 네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책들을 통해서 만나신 분들께서는 그런 질문도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작가님 한 맘의 방식대로 모든 가정이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이게 모든 집에서 통할 수 없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또 물음표를 또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 12,000번 같아요. 정도 들었어요. 혹시 그런 질문을 받으시면 좀 어떻게 답을 주시고 싶으신지? 전 이렇게 얘기해요. 네.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에서 오답은 그거잖아요. 아이를 사랑하지 않고 방치해둔다거나 똑똑해질 수 있는 아이를 그냥 둔다거나. 왜냐면 이 아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글로벌 인재가 될 수도 있고 진짜 마더 테레사나 뭐 진짜 스티브 잡스나 누구처럼 정말 뭐 지구 평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운동가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내가 방치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내가 줄 수 있는 지식과 감성과 좋은 성격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그 안에 너무나 많은 세상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스토리가 있잖아요. 정말 제가 이번 책에도 썼지만 이여람 선생님께서 진정한 럭셔리는 돈이나 어떤 이런 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느냐, 내 삶에서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를 쏟아낼 수 있느냐가 이게 진짜 럭셔리, 귀함이고 화려함이고 사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책육아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책육아가 정답 아니에요.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하은이만 된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든 운동을 잘하든 어떤 분야를 가든 쉬는 시간에 인문학을 읽는 포크레인 기사가 될 수도 있고 고객의 머리를 만지면서 심리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진짜 심리학 박사급의 미용사가 될 수도 있듯이 이 책을 읽고 내가 경험을 하고 많은 수많은 영화와 다큐를 보는으로 인해 함양된 어떤 나의 어떤 이 내면으로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답은 아니지만 오답을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아이 키우시면서 정말 네. 많은 선택지에 서셨죠. 네네. 네. 선배님이시니까 지금 이제 후련하신가요? 끝나셨나요? 남았나요? 선택지가? 끝낼 리가 있나요? 저는 50대 후반, 60대 초반, 70대 다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장가 시집을 보낸 이 어르신들은 저는 진짜 정말 존경합니다. 진짜 모두 존경합니다. 아직도 이제 또 많은 선택지에 놓이실 텐데 어느 순간에 저희가 이제 늘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정말 밤새 검색도 하고요. 또 이거 좋다고 하면 달려가 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 어느 날 현타가 오거든요. 맞아요. 하늘이 노래지고 정말 이거 잘하고 있는 걸까? 그런 순간에 이런 팁을 주셨더라고요. 즉각 실행? 아니면 말고 오류 복구. 이 과정이 무한 반복 필요하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맞아요. 직접 말씀 좀 주십시오. 아주 심플하게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한 게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정말로. 보통 이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선택과 집중.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선택과 포기. 내가 하나를 선택한 거는 나머지 99개를 포기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미련 갖지 말자.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하지 말고 이 정한 거를 무조건 진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최선으로 만들어 보자. 이게 차선일 수도 있고 차차선일 수도 있는데 최악은 만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차악이더라도 일단 최선으로 만들자. 그래서 책을 막 찾아봤던 것 같아요. 이분은 어떻게 하셨지? 이분 어떻게 하셨지? 이분 이 작가분 대단하시다. 만나야 되나? 계속 찾아보면서 그러면서 줄을 치고 여기 이 작가 기자님 책 봐. 장난 아니죠. 진짜 나 이런 거 보려고 여직 살아있는가. 이러면서 이 짓을 막 하면서 벽에도 붙이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싱크대에도 붙이면서 그러면서 오류 극복에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최선을 내가 선택해. 아싸, 나 된 것 같아. 그럼 그 다음날 영락 없이 또 최악을 선택해. 연속이에요. 네. 근데 그 쪽팔림을 내가 딛고 일어서서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서 하는 게 저는 인생인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굉장히 많은 선택을 네네. 앞두고 계신 우리 맞아요. 후배 육아 우리 동지들에게 1부가 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힘이 되는 말씀. 네. 천재 일우의 기회가 또 육아이기도 하고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1부에서 너무나 정말 즐겁게 이야기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시간 얘기 다- 가는 줄 모르고. 나 이제 다 했는데 어떡하지? 할 거 없는데? 어떻게 아니에요. 저희가 수많은 네.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네, 2부도 기대해 네. 주시고요. 1부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작가님.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